예,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아마 최적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추석들 잘 보내시고 오셔서 좀 많이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최적화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이제 수학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학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최적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셨으면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1차원 함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최적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것 같고요. 근을 찾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저희가 아마 골든 섹션 서치 메소드를 썼습니다. 황금 비율 탐색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어떠한 비율로 구간을 잘 쪼개는데, 때 저희가 근을 찾을 때는 이제 그 구간을 두 개로만 쪼개주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한 점만 찾았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최소라는 걸 찾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점을 통해서 중간점이 다른 양 끝점보다 더 낮은 값을 갖고 있어야지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뭐 중간값 정리랑 이제 비슷한 컨셉인데요. 예, 그런 컨셉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구간에서 점이 하나 중간에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간을 하나 딱 정해주고서는 중간점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점을 두 개를 골라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 중복된 좀 구간이 있긴 하지만은 적절하게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구간을 버릴 수 있게 저희가 구간을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3분의 1씩 못한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 다음 스텝에서 우리가 한번 썼던 중간값, 두 번째나 혹은 첫 번째 중간값을 저희가 또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3분의 1씩 쪼개게 되면은 그 다음 구간에서 3분의 1 지점에 해당하는 혹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점에 기존 점을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점의 비율을 정말 유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가 골든 레이시오에 해당하는 비율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제 사실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 말고도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재에 조금 부족한 게 조금 많아서 제가 차프라 책에 있는 다른 차프라 책인데요. 매트랩이랑 상관없는 아마 다른 이름으로 차프라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똑같은데요. 거기에 7장, 거기에 최적화가 조금 더 챕터가 두 개 정도가 더 있어서 그 챕터를 발췌를 해왔습니다. 뭐 교재를 따로 사실 필요는 없지만은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단원에서는 멀티 디멘션, 저희가 이제 1차원 문제가 아니라 이제 2차원 문제에 대해서도 변수가 두 개가 있을 경우에도 이제 풀 수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컨스트레인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레인이 없다라는 것은 최소값을 찾으러 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이 한번 찾아봐라 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이번 챕터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주 그런 간단한 이제 골든 서치 메소드 같은 걸 쓰지 않고 미니멈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런 특정한 방향으로 찾아가겠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레디언트 온이겠네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혹은 에이선트 메소드인데요. 이미 저희가 머신러닝, 딥러닝 할 때 조금 얘기를 했었죠. 경사 하강법이라고 했었는데요. 최소값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하강하지만은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는 증가합니다. 이 교재에서 하강이 아니라 어센트를 써가지고 뒤에 이제 조금 어센트 메소드로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디센트로 조금 기억을 해주셔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하게 디리버티브, 미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다이렉트한 메소드를 쓴다, 난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없이 쓰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레디언트를 쓰는 방법이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라는 것들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차원 변수에 대해서도 이제 최적화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최적화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두 가지 변수 x 혹은 y에 따라서 z라는 함수값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뭐 눈으로 2차원으로 보실 때는 등고선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등고선을 띠고 있을 거고요. 혹은 이제 조금 이제 3차원 컨트롤 플러스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최대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쪽을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주면 되겠구나. 그거에 해당하는 y좌표랑 x좌표에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z값 혹은 f값을 찾는 게 저희가 뭔가 최적화를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가 최대값이라고 해서 꼭 최대값 찾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은 최소값을 찾는 문제랑 동치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어센트 메소드 이제 최대값을 찾는 문제를 수행을 할 텐데 헷갈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심플한 방법들 있습니다. 바로 랜덤 서치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랜덤 서치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x랑 y가 어떠한 값을 가질지를 랜덤하게 한번 선택을 한 다음에 그 함수에다 대입을 해서 z값을 구해 봅니다. 그리고서는 그런 반복 작업을 여러 번 해가지고 얘가 충분히 작으면은 최소값이지 않겠냐 혹은 최대값이지 않겠냐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즉 너무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까 뭐 장점은 뭐죠? 알고리즘이 너무 심플하다. 대신 단점으로는 계산을 많이 해도 글로벌 미니멈 혹은 글로벌 맥시멈을 가질 수 있다라는, 심지어 로컬 맥시멈 미니멈인지도 가질 수 있는지도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은 조금 이런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몬테 카를로. 예, 프랑스 남부지방 쪽에 있는 해변에 있는 쪽에 있는데요. 몬테카를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카지노, 도박장이 가장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건데요. 뭔가 이렇게 조금 확률에 기대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메소드에 주로 이런 몬테카를로라는 말을 좀 써가지고 좀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몬테카를로라는 말을 누가 한다라고 하면은 멍청하게 다 때려 박아봤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멍청한 건 아닙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그래도 단순한 방법으로 뭔가 다른 메소드가 많지 않아서 조금 단순한 방법으로 랜덤하게 뭔가 수행을 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런 함수가 이변수 함수가 있습니다. 이변수이기도 하고요. 여기 2차원으로도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함수에서 x가 x의 구간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y의 구간은 1에서 3까지로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함수의 맥시멈 포인트는 z값은 1.5일 것 같고요. 그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1.5일 때 나온다고 알고서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랜덤 서치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찾는 거냐면은 이 x랑 y를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둘 사이의 구간에 아무런 임의의 값을 갖다가 한번 선택을 하겠고요. 뭐 중간값은 0이니까 난 0을 하겠다, 중간값은 2니까 2를 하겠다 라고 해서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봅니다. 그리고서 나온 값은 뭐 x에 0 넣고 여기 2 넣으니까 0, 0, 0, 여기 4 넣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때 z가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맥시멈이니까 상관없겠죠. 마이너스 2가 나왔고 마이너스 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합니다. 임의의 값을, 정말 임의를, 규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 잘 찾자라는 것도 없고, 그 다음 값 넣어보고서 이번에 반대로 x에다가 나는 2를 넣어보고 y에다가는 0은 넣지를 못하네요. 또 그냥 2를 넣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2 넣어주니까 여기 삭제되고, 여기 2 넣어주니까 삭제는 안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8에 또 마이너스 8이 돼서 엄청 값이 많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4가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포인트는 최대값을 찾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1번 점이 더 오히려 최대값을 주고 있기 때문에 1번 점을 기억을 하고 있고, 두 번째 했던 시도는 그냥 없던 일로 처리한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점을 넣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쵸, 뭔가 근이 잘 찾아질 거다라는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래서 너무 단순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래피컬리 먼저 알고 있었다면은 이 함수가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과 y값은 1.5일 때 최대값 1.5를 갖는다. 앞에서 1.5 했나요? 그쵸? 마이너스 1.5를 갖는다라는 거를 대충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뭐 여기 2에다가 뭐 0,2 같은 거 이런 값을 넣었었고, 그다음에 2,2를 넣었으니까 여기를 넣은 거죠. 값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전혀 생뚱맞은 데를 넣게 됩니다. 즉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했기 때문에 최대값이 나오는 방향의 값을 넣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값이 더 줄어드는, 지금은 최대값 찾는 문제니까 줄어든 거죠. 안 좋은 방향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막 랜덤하게 이렇게 찾아보다가 얻어 걸리면은 뭐예요? 여기 살려. 그다음에 또 하다가 탈락 하다가 여기가 좀 더 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는 과정이 다이렉트 랜덤 서치 메소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코드로 구현을 하시려면은 먼저 우리가 어떤 x라는 변수가 어떤 구간을 가져서 그 값이 좀 랜덤하게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코드에는 0부터 1까지 랜덤 변수인 r을 갖다가 생성시켜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랜드, 매트랩엔 랜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뭐 랜드 치시고 뭐 r 값을 이렇게 받아오시게 되면은 아마 0에서 1까지의 임의의 랜덤한 값을 줄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뭐 x가 아까 얼마였죠? 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어 바운더리랑 어퍼 바운더리 빼기 로어 바운더리에다가 그 0에 1까지 생기는 랜덤 변수를 곱해 주시게 되면은 r이 0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r이 0일 때 x는 x 로어를 갖고요. r이 1일 때 x는 어퍼를 가고요. r과 0과 1 사이를 가지면은 어퍼랑 로어 바운더리의 중간값을 갖게 되는 이런 함수를 생성을 시켜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까 저희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값을 넣어주시면은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r이라는, r은 0에서 1까지 값을 갖는 변수가 되겠으니까 적절한 값이 매 스텝마다 생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같은 방식으로 로어 바운더리랑 어퍼 바운더리, 로어 바운더리에 r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로어 바운더리가 0부터 얼마였죠? 2까지였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1부터 3까지였죠. 그래서 1부터 3까지여서 여기다 3 빼기 1 해주시니까 2r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함수를 미리 설정을 해주시면은 r이 생성된 r에 따라서 x 첫 번째랑 y 첫 번째, 그 다음 스텝에서 뭐 똑같은 방식으로 실행하시면은 r이 바뀌어서 아마 그거에 해당하는 값들이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하는데요. 맥시멈 톨러런스, 그 다음에 맥시멈 횟수 10,000번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포문을 돌려서 10,000번을 돌려서 2 빼기 r 랜드 1 플러스 2의 랜드 해서 아까 x랑 y의 값을 상성시켜 주시고요. 그에 해당하는 함수 값을 갖다가 계산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함수를 해주신 다음에 첫 번째 스텝에선 당연한 거겠지만 아주 제가 작은 값을 넣어줬습니다. 왜냐면 첫 스텝은 값이 없어야 되는데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아주 작은 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 함수 값보다 당연히 크겠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맥시멈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만약에 fn이 음수가 나오면은 잘 안 돌죠. 사실은 이렇게 넣어주면 안 돼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2 이런 식으로 넣어줬어야 되지 않나 라고 제가 가끔 실수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왜냐면 최대값이니까 음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넣어주면 무조건 얘가 크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펑션을 저장을 할 거고, 첫 번째 맥시멈 펑션 값이랑 맥시멈 x 값이랑 맥시멈 y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저장을 첫 스텝에서는 무조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모드, mod라고 해서 이 j라는 숫자에 1000으로 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를 구해서 나머지가 0이 된다는 소리는 뭐죠? j가 1000, 2000, 3000 이런 값이 됐을 때 나머지가 0이 되죠. 1000으로 나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1000번마다 이걸 좀 출력하고 싶어서입니다. 이터레이션 j번째 1000번 그때 해당하는 맥시멈 x랑 맥시멈 y, 그다음 맥시멈 함수 값을 출력을 하고 줄바꾸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번부터 10,000번까지 총 10번이 출력이 됐고요. 그때마다 함수 값을 보니까 x가 거의 뭐 마이너스 2에 해당하고 z는 거의 2.45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하고 함수 값은 그때 14.24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봤는데요. 저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값이 어떻다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2, 얼마였다 였죠? 마이너스 1,1.5였죠?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값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한다라는, 뭐 정확하게 찾아가지 못한다라는 크나큰 단점이 조금 존재해서 실수했네요. 여기 뭔가가 빠졌네요. 아닌가?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식에서 y-x
빠져서 아마 좀 값이 잘못 수렴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적절하게 수렴을 잘 못한다라는 크나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번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여기서는 다른 값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왜 이런 변화를 거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추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점은 우리가 뭐 약간 디스컨티뉴어스한 함수, 연속적이지 않은 함수에 대해서도 쉽게 아주 적용을 하기 쉽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글로벌 옵티멈 포인트를 이제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다른 방법들은 특정으로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그 외에 로컬 미니멈을 빠질 확률이 높은데요. 이 랜덤화는 정말 모든 구역을 랜덤하게 찾다 보니까 우리가 로컬 미니멈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더 글로벌 미니멈 혹은 글로벌 맥시멈을 갖다가 찾을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어떨까요? 이 숫자라는 게 다들 진짜 인디펜던트블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랜덤하게 그냥 하다 보니까 이거가 왜 그 값을 갑자기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런 멍청한 방법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말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조금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정말 유용합니다. 하지만은 잘 쓰지 않는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방법 말고 이제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Univariated Pattern Search라고 해서요. 이번 일변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변수이긴 한데 얘네들을 Univariant, 하나의 변수로 갖다가 잠깐 치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1차원 최적화 문제는 쉽게 하잖아요. 다변수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모르면 우리가 못하긴 하는데, 그래서 얘네를 갖다가 유니베리언트로 바꿔서 뭔가 1차원적인 문제로 바꿔줘서 그 다음 1차원 최적값 찾는 건 너무 쉽죠. 왜냐면 저희가 뭐 2차 함수나 혹은 4차 함수 이런 이제 폴리노미얼 이퀘이션으로 나오게 되면은 뭐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점을 찾는다. 혹은 뭐 골든 서치 메소드를 써가지고 한다라는 것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가지고 하는데요. 먼저 그 전략은 잠깐 보시게 되면은 먼저 change one variable을 그러니까 다른 베리어블들을 이제 하나로 두고서는 다른 변수들은 항상 일정할 거다라는 가정을 두시고 한 변수에 대해서만 변화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서는 뭐 한 변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해서 한 변수가 됐냐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간단하죠. 다른 변수들은 상수 취급을 해서 x가 y가 있어요. y를 상수 취급을 해서 x에 대해서만 미니마이제이션 수행을 하고요. 그럼 그렇다면 y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x가 최저값이 됐으니까 x는 그 값이다 라고 컨스탄트라고 가정을 하고 다시 한번 y를 최적화를 수행을 한번 해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베리어블을 갖다가 아주 간단한 싱글 유니베리언트로 이제 치환을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원디멘셔널 서치 같은 경우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법을 갖다가 쓰셔도 상관없고요. 뭐 여기서는 조금 이제 골든 서치 메소드 말고 그냥 2차 미분을 통해 가지고 찾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법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다지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니멈이나 혹은 맥시멈을 찾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효율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앞에서 봤던 다이렉트 서치 메소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뭔가 찾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조금 더 그래피컬리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요. 저희가 y를 갖다가요. 다양하게 변하는 함수가 되겠는데 이변수 함수가 되겠는데요. x랑 y가 있는데 그중에 y를 한번 픽스를 시켜줍니다. 그리고서는 x를 값을 변화가면서 함수값이 미니멈이 되는 것을 찾아주는 겁니다. 물론 x, y인데 y를 픽스했기 때문에 x에 대한 함수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x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최소값이 나오는 위치가 바로 여긴 걸 찾고서요. 그 다음 스텝에서는 이번에는 x가 상수가 컨스탄트가 되면서 y를 움직여가면서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가는데요. 물론 여기서는 이 교재는 지금 맥시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점을 찾게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이번엔 x를 찾고 y를 고정하고 x를 움직여보고 이번에 또 다시 x를 고정하고 y를 움직여보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계단 스텝처럼 이제 아마 찾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랜덤 서치에 비해서 계산하는 횟수는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이 최저값을 적절하게 찾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스텝은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래도 효율적으로 좀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좀 더 똑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할 바에야 자세히 보면 스텝이라고 하는데 야, 대각선으로 찔러가면 좀 빠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두 개의 지점에서 시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 지점에서 시작을 할 때는 뭐 한 점에서 아까 뭐였죠? 유니 패턴 메소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찾아갔잖아요. 근데 두 점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고서 이렇게 패턴을 찾아가서 미니멈을 만납니다. 만나면은 우리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개의 미니멈을 포인트를 찾았는데 이 z값이 여기는 뭐 2고 여기가 1이면은 어때요? 야, 이렇게 만났으면 야, 이 두 점을 이어서 가면은 그 다음은 당연히 뭐겠어요? 3이 될 거라는 느낌이 있죠? 그 말은 즉 뭐예요?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갈 바에보다는 야, 너랑 둘이 이렇게 가는 방법으로 이 방향으로 미니멈을 찾아가면은 아마 글로벌 맥시멈이나 글로벌 미니멈으로 단방에 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한 게 바로 이런 또 두 번째 패턴 디렉션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꼭 잘 작동한다라는 보장은 없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같은 모양을 했을 때는 한 방에 갈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파워월즈 메소드라고 해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점, 0번째 점을 찾으신 다음에 그 지점에서 우리가 특정한 방향을 선택을 해서 미니멈을 찾습니다. 미니멈을 찾아서 1번이라는 점이 찾아지죠. 이 방향으로만 움직여가지고 미니멈이라는 점을 찾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다른 데를 또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방향을 갖다가 죄송합니다. 이 지점에서 방향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점에서 1번이라는 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미니멈 포인트 이 방향은 똑같으면 어쩔 수 없이 여기가 그대로니까요. 다른 방향 임의의 방향을 하나 선정을 하셔서 그 방향으로 미니멈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고서 이 미니멈 포인트가 나오면은 바로 0번 점이랑 2번 점을 갖다 활용을 해서 이렇게 쭉 발사를 해서 이 방향으로 찾겠다 해도 되면은 이 지점이 미니멈 혹은 가장 맥시멈이 될 확률이 크다란 방법이 되겠고요. 같은 방식으로 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얘가 임의의 다른 방향을 갖다가 하는데요. 그 방향을 임의로 하지 않고요. 이제 최근에 찾았던 그 방향으로 또 찾다 보면은 바로 여기가 미니멈 혹은 맥시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과 바로 H3가 두 전의 방향까지 그 방향을 그대로 좀 활용을 해서 그 두 방향의 벡터의 합산 방향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찾다 보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맥시멈 포인트 혹은 글로벌 미니멈 포인트로 갈 수 있다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다른 말로는 컨주, 게이트, 그레디언트, 디언트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미 저희는 조금 이제 그레디언트 메소드라는 걸 써가지고 하는데 미분을 하면은 그 미분 방향으로 쭉쭉쭉 가면 된다고 하잖아요. 아마 다음 장에서 나올 텐데요. 이제 이런 그레디언트 한쪽 방향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가면은 그레디언트가 뭐예요? 값이 줄어드는 방향이죠. 혹은 증가하는 방향이거나. 그래서 이 줄어드는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글로벌 미니멈, 글로벌 맥시멈 포인트가 나올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함수가 이렇게 아이소트로픽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간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글로벌 민맥스 포인트가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스텝에서 그 방향으로 올 때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야지 맥시멈 혹은 미니멈이 나올 것 같아서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 스텝에서 방향이 확 틀어졌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앞으로 가다가 그래서 난 글로 가면은 점점 미니멈으로 가는 것 같아서 갔는데 수렴을 한 것 같아서 그 스텝에서 다시 한번 방향을 체크를 해가지고 방향을 딱 선택을 했는데 방향이 너무 90도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45도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한 번 가고 90도를 틀어서 간 거잖아요. 즉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변화를 그레디언트를 그 자리에서 바로 취한 그레디언트를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스텝에서 그 그레디언트 이 방향이 우리가 올 때는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게 낮은 방향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90도를 틀어줬다고 할지라도 야, 전 스텝과 이번 스텝의 그레디언트를 합산해서 나는 일로 가지 않고 일로 갈 거야. 그러면은 아마 미니멈을 만날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전 스텝에서의 영향을 무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포웰즈 메소드 같은 경우도 두 개의 방향에서 온 거를 합산하고 또 여기서도 이런 방향을 얻었지만은 그게 아니라 앞에서 얻었던 방향을 두 개를 합산해서 방향을 얻겠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주로 저희는 아마 conjugate gradient 메소드라고 해서 가장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아마 그레디언트는 아실 것 같은데 헤시안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헤시안이랑 이 두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레디언트라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이제 기울기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울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2차원 함수인 경우에서는 이제 그거 그레디언트를 취하시게 되면은 벡터의 형태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뭐 함수에다가 del operate 그레디언트를 취해 주시게 되면은 편미분을 수행하면서 각각 x의 편미분, y의 편미분에 해당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x 방향과 y 방향의 진행이 해는 벡터 형태로 나오게 되겠고요. 가끔 뭐 del f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레디언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스티프하게 증가하는 방향 혹은 스티프하게 디센트 하는 방향을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마이너스 취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뭐죠? 얼마나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죠. 우리가 딥러닝 할 때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어땠죠? 아마 러닝 레이시오라고 해가지고 알파 값을 갖다가 우리가 임의로 쥐어줬었는데요. 멍청한 방법이다 역시나 라고 했었죠. 물론 멍청하다라고 해서 진짜 멍청하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비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값에 대한 그 엔지니어링 마인드가 없는 상태에서 알파를 선택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 해석을 배우실 때는 아마 이 적절한 스텝을 갖다 얼마큼 가야 될지를 뭐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n디멘셔널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함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레디언트만 취해 보시게 되면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요. 한번 좀 최대값을 찾는 문제라서 스티피스트 어센트 방법을 찾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런 2차원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del f를 취하겠다고 하시면은 각각의 함수를 각각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 편미분해 주시면 되겠죠. x에 대해서 미분하시면은 y제곱에 x, 여기 y로 미분해 주시면 2x, y에 y, 이런 식으로 벡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향값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이런 최저값을 찾을 때는 해당하는 포인트 x0랑 y0 이니셜 포인트를 줄 거기 때문에 그 값을 넣으시면은 해당하는 방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첫 번째 점을 2,2라고 하시게 되면 그때 해당하는 함수값은 8이었고요. 그때 해당하는 방향은 4,8의 크기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거는 벡터의 크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얼만큼 이동할지는 좀 다시 얘기할 거기 때문에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죠? 벡터를 노멀라이즈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방향만 취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방향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벡터의 크기로 갖다가 나눠주시면은 되겠죠. 그 다음으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컨셉은 이제 헤시안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차 함수 같은 경우에서는요, 한번 미분을 하면은
0이 되는 점을 뭐라고 하죠? 최세, 최소, 최대 극값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얘네가 최대인지 최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2차 미분을 해주셔서 2차 미분이 0보다 크면은 뭐 최소, 0보다 작으면 최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n디멘셔널한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n차의 변수 함수에 대해서도 얘기할 텐데 바로 그런 최대인지 최소인지를 갖다 얘기를 하기 위한 뭔가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해시안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2차원 이상 정도 되는 데에서 이제 우리가 맥시멈 혹은 미니멈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하냐면은 얘를 갖다가 파셜 디리버티브를 x랑 y에 대해서 편미분을 x랑 y에 대해서 수행을 할 텐데요. 그거를 갖다가 뭐냐면 2차 편미분을 한 애들을 해시안이다 라고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함수 단변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미분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이렇게 미분을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0보다 크냐, 뭐 0보다 작냐, 뭐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우리가 함수가 있었습니다. 함수가 x랑 y가 있었고요. 얘를 1차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가 된다고 했었죠? 예, 벡터 폼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벡터 폼이 된다고 했었고요. 그럼 2차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가 더 늘어나서 매트릭스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x랑 y에 대해서 2차 편미분이 존재할 거고요. 사실은 이 f가 x랑 y에 대해서 conjugated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2차 복합적으로 미분이 되는 형태가 같이 있어줘야지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시안은 엄밀하게는 해시안 매트릭스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시안 매트릭스를 얻게 되면은요 2차 편미분을 수행을 하시는데 그거에 뭐다? 값의 크기를 갖다가 디터미넌트입니다. 예, 디터미넌트를 구하시게 되면은 앞에서 해시안 매트릭스가 AD BC, BC는 똑같았기 때문에 이거의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값을 갖다 한번 계산을 했을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디터미넌트 해시안의 디터미넌트가 0보다 크고 그다음에 x의 2차 미분이 0보다 크면은 이 fx는 로컬 미니멈 미니멈 포인트를 최소값을 갖는다는 뜻이 되겠고요. 해시안 매트릭스가 디터미넌트가 0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으면은 로컬 맥시멈을 갖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해시안 디터미넌트가 0보다 작으면은 이때는 새들 포인트를 갖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서 이 해시안 매트릭스를 통해 가지고 이 점에서 얘네들이 극값을 어떤 식으로 갖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즉 해시안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0보다 크지 않으면은 정확하게는 positive definition matrix란 말을 나중에 어디선가 들을 일이 있습니다. positively definite matrix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예, 바로 positive definite matrix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극값을 찾는 문제를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있으니까요. 저희가 뭐 지금 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레디언트도 알았고 해시안도 알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스티프니스 디센트 경사 하강법이라고 하죠. 어센트 여기서는 어센트 책이 어센트라고 나와서 좀 어센트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어쨌거나 디센트나 어센트나 동치입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어떤 친구가 이 슬라이드를 보고서는 교수님이 어센트라고 해서 자기는 어센트를 찾았는데 값이 안 나와가지고 답을 못 적었다라고 시험 문제에 컴플레인을 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대부분 무조건 디센트 미니멈을 찾는 문제라고 했는데 자기는 이 어센트이기 때문에 그 그레디언트 앞에 플러스를 쓰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그런 값이 나오지가 않아서 값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클레임을 걸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그런 클레임을 거는 친구가 되지 않고요. 예, 쉽게 알아듣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anyway, 예,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뭐 방법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앞에서 포웰즈 메소드 혹은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메소드라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방향이란 거를 어떻게 찾느냐라고 했었는데 예, 그 방향은 아주 간단하게 그레디언트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뭐 x를 하나를 고정하고 y를 하나 고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스텝 같이 찾아갔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점에서의 그레디언트를 취하시게 되면은 아마 미니멈으로 향하는 그런 방향이 나올 거고요. 혹은 맥시멈을 향하는 방향이 나오니까 그 방향을 그대로 갖다가 쓴다라고 하겠고요. 그거의 크기는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우린 방향만 취하고 그거의 이동해야 될 크기 정도는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유니베리언트라고 했었기 때문에 유니베리언트를 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이 그레디언트 메소드에서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타팅 할 수 있는 이니셜 포인트를 갖다가 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 진짜 엔지니어링 마인드라서요. 어디서 딱 하면은 수렴을 잘할까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시면은 가장 이득이고요. 모르신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아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거는 바로 방향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 방향 같은 경우에는요.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정이 되는 방법으로는 당연한 거지만 간단한 아주 그레디언트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델 F를 취하시면 되겠고요. 그 방향은 뭐 플러스면은 에센트, 마이너스면은 디센트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되는 건 뭐죠? 얼만큼 가야 될지 방향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얼만큼 가야 될지가 문제인데요. 바로 이때 저희가 바로 얼만큼 이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뭐 유니베리언트의 기법으로 한번 좀 살짝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티프 어센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가장 좋은 디렉션이 설정이 된다라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얼만큼을 가야지 가장 좋은 밸류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베스트 밸류 얼만큼을 이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통합을 해줘야 되는데요. 뭐 간단한 거긴 한데요. 얼만큼 이제 새로운 x랑 y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기존 이니셜 x0에서 더하기 x방향으로의 편미분만큼 해서 바로 얼만큼 이동할지 h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러닝 레이시오 알파를 0.01로 둔다. 임의로 인페리컬하게 뒀었는데요. 여기서는 h라고 놓고요. 즉 그 말은 뭐죠? 우리가 x0랑 y0 그 다음에 편미분 f 편미분 y에 대한 f는 알고 있기 때문에 즉 x랑 y가 h에 대한 단일 유니베리언트로의 미지수 함수로 치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치환이 되기 때문에 걔를 갖다 함수에 넣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을 좀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살짝 예제를 갖고 왔습니다. 앞에서 봤던 비슷한 예제인데요. 이변수 함수에다가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exy 플러스 e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y 제곱이라는 함수가 되겠고요. 초기 값으로는 마이너스 1,1을 갖다가 선정을 해줬고요. 그 점에서의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편미분해 주시면 x에 대해서 편미분해 주시면은 2y 그 다음에 여기 2 남겠고요. 여기 마이너스 2x 남고 여기는 상수니까 없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마이너스 1과 1을 넣어주시면은 6이라는 값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편미분 y에 대해서 편미분해 주시면은 2x 여긴 상수 x들이니까 상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가 남아서 각각 x에 마이너스 1과 1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6이 나오겠습니다. 즉 벡터는 6 마이너스 6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뭐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은 뭐 1,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표현을 하셔도 되겠고요. 나는 아니다 루트 2분의 그래서 노멀라이즈까지 해주신다 라고 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벡터의 크기를 아는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할 건데요. 저희가 초기 값에다가 편미분한 x에다 h, y0에다가 편미분한 y에 대해 편미분한 값에다가 h를 갖다가 업데이트 변수로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6h,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6h로 갖다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얘네들이 각각의 x랑 y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값을 x랑 y에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은 뭐죠? 여기 y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h에 대한 유니 베리언트로
포인트로 함수가 치환이 됐어요. 보니까 어때요? 예, 2차 함수죠. 2차 함수면 저희는 우리가 너무 쉽게 맥시멈 혹은 미니멈을 갖다가 찾는 데 큰 무리가 없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유니베리언트를 취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취하죠? 저희는 함수, 새롭게 h로 정의된 g라고 할 수 있죠. 원래는 f죠. g를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앞에서 미분을 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80의 h제곱에 더하기 72h 플러스 상수항이 있었던 애를 미분을 하니까 마이너스 360의 h에 플러스 72가 돼서 0이 됐고요. 이것을 0이 되게 하는 h는 0.2가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x0 편미분한 거, y0 편미분한 거 이미 알고 있었는데 몰랐던 h가 바로 0.2로 고정이 되겠습니다. 그 값을 넣어주시면은 0.2, 마이너스 0.2라는 값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구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당연하게 함수값을 다시 구해보셔야겠죠? 그래서 구해서 봤더니만은 함수값이 어때요? 예, 맥시멈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모르죠.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하셔야 되겠고요. 아마 이 점에서 이만큼 이동을 해와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한 번 더 해봐야겠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0.2, 마이너스 0.2에서 똑같이 편미분을 수행을 하셔서 여기까지는 이미 돼 있었으니까요. x랑 y 적절하게 대입해 주시면 1.2, 1.2 똑같이 1,1이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해주시면 마이너스 1에 1.2의 h 1 플러스 1.2의 h라고 하는 유니베리언트로 취환이 됐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함수에다가 넣어주셔서 정리를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h에 대한 2차 함수로 표현이 돼서 이번에도 똑같이 h의 값에 따른 맥시멈 포인트를 찾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미분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88의 h에 플러스 2.882 더하기 상수항은 생략되고 는 0 하니까요. h가 아마 approximately 1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여기 이제 h가 이제 1인 걸 확인이 돼서 값을 넣어주시면 그 다음에 1.4에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점은 바로 1.4랑 1이라는 위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횟수만큼 혹은 원하는 상대 오차만큼 이 크리테리아가 이제 더 오차가 줄어들면은 그만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금방 맥시멈 포인트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것을 코드로 갖다가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시고 아마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인데 어때요? 코드로 짜려고 하니까 머릿속으로 어떻게 짜야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레디언트를 찾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유니베리언트로 치환을 하려고 봤더니만 유니베리언트로 함수가 표현이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찾아졌다고 해서 아까 2차 함수 나왔잖아요. 어떻게 찾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는 골든 서치 메소드를 써가지고 2차 함수에 대해 1차 함수 유니베리언트가 된 1차 함수의 형태를 미니멈 혹은 맥시멈을 찾는 방법을 적용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둘 다 적용되지 않으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갖다가 이렇게 아날리티컬한 게 조금 섞여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없어서 코드는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많은 코드들에는요 이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딥러닝 하실 때 알파 러닝 레이쇼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사실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알파 값을 적절하게 그냥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지금 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나? 딥러닝 문제에서도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왜 사람들이 알파 러닝 레이쇼를 우리가 임의로 넣어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조금 이어서 아마 제가 그 최적화 문제 세 번째 PPT를 업로드 할 거고요. 이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최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 변수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죠?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사이에 두 가지 포인트를 더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각각 3점씩 활용을 해서 최소값이 존재하는 위치의 구간을 취하고 나머지 구간은 버리는 방식을 하기 위해서 골든
서치 메소드, 황금 분할 탐색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변수가 아닌 2변수에 대해서도 한번 해봤는데요. 2변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한 변수는 고정을 한 다음에 그 한 변수에 대해서 최소값을 찾아가는, 뭐 골든 서치 메소드를 써가지고 찾아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고정을 해서 한 변수 최소해보고 다른 변수 최소화 가정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나는 그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한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그레디언트를 써가지고 두 변수 모두 다 한 번에 최소값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쓰겠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onstrained optimization이라고 해서 이제 구속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최적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뭐 내용상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한번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리니어 알지브라 프로그램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구속 조건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maximize profit 혹은 minimize cost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할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의 양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정된 양을 제약 조건을 걸어줘야 되겠고요. 혹은 뭔가 비용을 미니마이즈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컨스트레인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서 최소화 과정을 옵티마이저 최적화 과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인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함수 오브젝티브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겠다 혹은 미니마이즈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기본과 똑같은 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컨스트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세트를 갖다가 제안을 할 건데요. 뭐 여기서 좀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는지 예제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빠르게 한번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제는 뭐냐면은 석유를 갖다가 추출을 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공정을 거쳐가지고 가공을 해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레귤러 퀄리티의 이제 가스랑 프리미엄 가스의 퀄리티의 가스를 갖다가 생산해내는 거를 갖다가 하겠고요. 그때 이제 생산해서 판매를 할 거니까 그 판매를 최대화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아쉽게도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로우 가스의 양이 항상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가지의 다른 형태를 갖다가 레귤러 혹은 프리미엄 퀄리티를 갖다가 쓸 거다 보니까 가격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다른 가격 때문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맥시멈 프로핏이 달라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돌아갈 수 있는 공장의 시간도 한정적이다 라는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요. 한번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면은 로우 가스를 갖다 추출을 해야 되는데요. 1톤당 레귤러 같은 경우에는요. 1톤당 한 7리터니까 이거 7,000리터인가요? 1톤당 7,000리터의 가스가 필요하고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1톤당 11,000 정도의 리터의 가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일주일에 뽑아낼 수 있는 게 77,000리터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무조건 다 프리미엄 가스라든지 레귤러 가스를 갖다가 마음대로 생산해낼 수가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레귤러 가스를 갖다 만드는 데 있어서 1톤당 10시간이 필요하겠고요. 프리미엄은 톤당 8시간이 필요한데 일주일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총 80시간, 공장이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80시간 정도로 한정적이다 라는 것들도 제약 조건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고가요 9톤과 각각 6톤을 이상을 저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귤러 가스는 1톤당 150달러라고 하긴 좀 가겠죠. 근데 뭐 150만원, 그 다음에 뭐 175 정도의 이런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뭐죠? 가장 많은 프로핏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게 1톤을 X1, 레귤러를 생산할 수 있는 게 X1 톤, 프리미엄을 X2 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가격은 어떻게 되죠? 150톤 X1과 175 X2 톤만큼 있을 때 우린 얘네들을 코스트 프로핏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프로핏을 저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맥시마이즈 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핵심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오브젝티브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우 가스는 어떻게 될까요? 7x1과 11x2를
더했을 때 일주일에 77보다 어떻게 한다? 클 수가 없죠.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시간 X1과 8시간의 X2를 합쳤을 때 일주일에 80시간을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X1은 9톤을 넘어갈 수가 없고요. X2는 6톤을 넘어갔으면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총 4개의 컨스트레인과 하나의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컨스트레인 세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표현을 하시게 되면 뭐 같은 말이긴 한데요. 토탈 프로핏은 다음과 같이 150x1과 175x2로 되어 있고, 얘네들을 뭐 하자? 맥시마이즈 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미니마이즈 하셔도 되죠. 마이너스 Z를요. 그 다음에 전체 사용된 토탈 가스는 7x1에 11x2가 되겠는데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아까 77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등호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엔 저희는 이거를 inequality constraint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material constraint 총 77 정도를 넘어갈 수 없다, 80시간을 넘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9톤을 넘어갈 수 없다, 6톤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요. 두 개 빼먹었습니다. X1과 여기 X2네요. 오탈자네요. X2가 뭐죠? 항상 양수여야 되죠. 음수라는 가스의 양은 존재할 수가 없지. 양은 항상 양수로만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지컬리 맞으려면은 항상 positive constraint이 자동으로 걸려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맥시마이즈 하는 걸 찾을 수 있을까인데요. 뭐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방법 역시나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X1과 X2가 양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다라는 건 이쪽, 양수다라는 건 이쪽을 얘기를 하고 있죠. 즉 그 말은 뭐예요? 나머지들 똑같죠. X가 9보다 작아야 된다, X2가 6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두 가지의 식이 있었는데 그 두 식이 인디케이션 하는 데가 이쪽에 있었는데 그 식들보다 다 77보다 작다, 80보다 작다기 때문에 공통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Z, 이 선은 뭐죠? 150의 X1과 175의 X2가 특정한 Z값을 가질 때이기 때문에 예, X1과 X2가 0일 때는 당연한 거지만 Z는 그냥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0 값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Z값을 정밀하게 증가시키다 보면은 가장 맥시마이즈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C라는 점에서 가질 수 있긴 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Z는 1400이라는 프로핏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는, 그래픽칼리 찾아내는 방법도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래픽칼 방법은 역시나 처음엔 사용하기 쉽지만은 어큐러시라든지 혹은 우리가 지금 2차원이니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지, 만약에 이게 3차원 변수가 되면은 볼륨을 그려야 되고, 그쵸, 볼륨의 면을 갖다가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근데 4차원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찾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그래픽칼리 찾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을 조금 더 제너럴라이즈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조금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아마 가장 간단한 건 좀 넘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래픽칼리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니퀄리티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해가 존재하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보시는 것처럼 컨스트레인에 따라서 이런 도메인이 정확하게 클로즈 폼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 도메인이 아예 솔루션 해를 갖다가 제공하지 않는 제약 조건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한 거지만 옵티마이즈에서는 수행을 할 수가 없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클로즈 폼이 안 됐다고 해서 최적화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티브 펑션의 방향이 이런데 어떻죠? 예, 도메인이 하프 인피니트, 반절이 다 인피니트한 도메인 영향을 갖다 보니까 이 Z가 무수히 발산을 계속 커질 수 있고 혹은 계속 작아질 수 있는 케이스가 존재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이니퀄리티 컨디션이 있다라고 할 때 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1번 A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해가 어쨌건 존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컴퓨터한테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근데 이런 메소드가 바로 리니어 알지브라를 써가지고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역시 심플렉스 메소드라고 표현을 할 텐데요. 이 심플렉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그래픽칼리 볼 때요,
다양하게 Z가 이게 이제 변의 구간에 따라서 변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보시면요. 이 도메인의 전체의 수많은 점에 대해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특정 점들만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바로 첫 번째 A, B, C, D, E 바로 constraint들의 교차점들만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그 점 안에서 바로 maximize 혹은 minimize 한 변수가 값이 오브젝티브가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갖다가 컴퓨터한테 어떻게 하면 저 교차점을 찾을 수 있게 할 거냐라는 건데 이미 저희는 뭐 너무나도 쉽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거를 조금 제너럴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니퀄리티 컨디션이기 때문에요. 이 이니퀄리티 컨디션을 갖다가 좀 이퀄리티 컨으로 안 바꿔주면은 정확한 포인트를 찾는 게 힘듭니다. 저희가 이니퀄리티 컨디션이란 건 뭐죠? 뭐 1보다 작다면은 얘가 뭐 0.5, 0.5도 돼도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퀄리티가 된다고 하면 어떻죠? 얘는 0, 1, 1, 0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스페시픽한 점을 더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 그래서 변수가 두 개긴 한데 변수가 두 개면 식이 두 개가 필요하니까 하나만 얘기를 합시다. 이게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죠? 이 위치가 중요한 거죠. 그 누군가의 교점을 찾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니퀄리티가 아니라 이퀄리티를 좀 바꿔줘야지 컴퓨터한테 교차점을 찾으라라고 할 때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퀄리티를 바꿔주기 위해서 먼저 하는 방법으로 슬랙 베리어블이라는 걸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슬랙 베리어블은 그렇게 어려운 컨셉은 아니고요. x1이 1보다 작다라고 했는데요. 얘를 이퀄리티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쪽은 그대로 1로 두시겠고요. 서로 동치가 아니죠. 이 동치를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새로운 변수 S1이라는 게 있고요. 그 S1은 조건은 필요하겠죠. 양수다. 0이거나 혹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조건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수학적으로 더 동치가 되는 형태가 되겠고 이퀄리티 컨디션으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조금 활용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7x1 플러스 11x2가 77보다 작다라는 것은 슬랙 베리어블을 써가지고 77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앞에서 총 4개 세트에 대한 이니퀄리티 컨디션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컨스트레인은 77보다 작은 양, 80시간보다 적은 시간, 그 다음에 9톤보다 작은 양, 6톤보다 작은 양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각각의 슬랙 베리어블을 총 4가지를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각각의 모든 변수들은 양수다라는 이제 조건이 붙긴 하지만은 뭐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들은 다 이퀄리티 컨스트레인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점을 찾는 건데요. 그 교점을 찾는다라는 건 뭐냐면 적절한 x1과 x2의 포인트를 찾겠다라는 건데 여기 물어보겠습니다. 미지수가 총 몇 개인가요? x1, x2, 그 다음에 s1부터 4까지 총 6개의 unknown variable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디터미넌트하게 구할 수 있는 식은 몇 개죠?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undeterministic한 problem이 되겠고요. 뭐 부정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해가 무수히 많죠. 그 무수히 많은 솔루션 중에서 얘를 maximize 할 수 있는 혹은 minimize 할 수 있는 솔루션 당연히 존재하겠죠.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그 특정 점을 찾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변수들이 뭐 한다? 만나는 교점을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교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한번 살짝만 보겠습니다. 먼저 A라는 점을 잠깐 보겠습니다. A라는 점은 뭐죠? 6개의 unknown variable 중에서 x1과 x2가 둘 다 뭐다? 0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0이 돼주면은 잠깐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얘네들이 0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미지수가 몇 개죠? 총 6개였는데 4개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식이 4개죠. 그럼 뭐예요? 해당하는 S1, 2, 3, 4가 나와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리죠. 그 다음에 deterministic problem이 됐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B라는 점은 x2는 0이고요. 나머지 변수 중에서 S2라고 하는 애, 이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을 영향을 줬을 때 슬랙 베리어블이 영향을 주는 게 S2인데 걔가 0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즉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S2가 0이 되겠고 S2, X2가 둘 다 0이 되기 때문에 X1과 S1, S3, S4가 정확한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X1이 구해지죠. 그 X1이 구해졌기 때문에 그 X1 값을 좌표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C라는 점은 바로 S1과 S2가 서로 슬랙 베리어블이 0인 경우가 되겠고요. D라는 점은 S1과 S4 두 슬랙 베리어블이 0인 경우이기 때문에 나머지 값들이 결정이 되면서 그때 결정된 X1과 X2 값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걔를 넣어서 프로핏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E라는 점은 X1과 S4이기 때문에 나머지 X2랑 S1, 2, 3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X1은 0이고 X2는 어떤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방식은 뭐냐면은 슬랙 베리어블을 통해 가지고 미지수 언논 베리어블 6개 중에 임의의 2개를 선택을 해서 걔네들을 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오브젝티브 펑션을 계산을 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총 5개의 점 중에서 뭐죠? 맥시마이즈가 되는 값을 체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총 몇 점인가요? 사실은 5점을 저희가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X2라는 점을 선택을 하시면 X1과 S4가 0이 되겠습니다. 2라는 점은 여기 점이 되겠고요. X1이 0이죠. 0이고 S4가 그에 해당하는 S4가 0이 돼서 나머지 점들이 디터미스틱 프로블럼이 돼서 S2는 6, S1은 11, S2는 32, S3는 9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건 X1이 0이다라는 거랑 S2가 6이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그 점에서는 저희가 뭐예요? 150, 0 175, 6이라는 값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이 있는데 얘가 맥시마이즈인지 아닌지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한테 알고리즘적으로 체크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6개가 있으면 2개는 0으로 세팅을 하고 나머지들 풀어보고 리니어 알지브라 이퀘이션 풀어보고 해서 총 몇 번을 반복해야 돼요? 5번 정도는 반복을 해야지 모든 케이스가 훑어지죠. 그래서 그렇긴 하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조합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6개의 m개의 이퀘이션이 존재하고요. n개의 언논이 존재하게 됐으면은 이거를 풀 수 있을 조합의 개수를 뭐 이렇게 컨비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앞에서는 뭐였죠? 4개의 이퀘이션과 6개의 언논이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4팩토리알과 뭐 600이 사니까 2팩토리알에 그 다음에 n이니까 4팩토리알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n이니까 6팩토리알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6, 5랑 2 지워서 총 사실 15개가 나오죠. 그래서 엄밀하게는 이 15개 포인트를 다 구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5개만 보여준 겁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 조합으로 개수를 생각을 하시면은 조합의 개수 총 6개 중에서 사실은 뭐 2개의 언론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개수로만 해서 나머지 조합을 체크만 해주시면은 사실은 뭐 어렵지 않게 모든 점에 대해서 컴퓨터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심플렉스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트랩을 활용한 이제 방법이 되겠는데요. 매트랩 같은 경우에는 fmin bnd, fmin search, fmin con 이 세 가지 함수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fmin bnd 같은 경우에 싱글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 최소값을 찾는 방법이 되겠고요. 뭐 이 방법은 이제 bound constraint 있을 경우, 제약 조건이 있을 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min search 같은 경우에 다변수일 때,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찾는 방법이 되겠고요. 저희가 프로젝트 할 때 좀 쓸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프로젝트 1-1에다가 여러분들에게 fmin search랑 fmin con을 통해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드렸거든요. 그 드린 데이터를 갖다 한번 최적화를 한번 수행을 해보라라고 한 건데 먼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신 다음에 걔를 함수로 갖고 있으신 후에 이 최적화를 한번 수행을 해보시면은 최소 시간이 되는 미니멈 원래는 저희는 최대 비행 시간이 돼야 되죠, 사실은. 네, 그 시간이 될 수 있는 값을 찾는 거가 되겠고요.
fmin 서치 같은 경우에 제약 조건이 없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선 시간에서 공부를 했던 방식으로 찾는구나. 아마 그레디언트 알고리즘 뭐 써가지고 혹은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알고리즘 쓰거나 뭐 이런 걸 써가지고 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fmin BND 같은 경우에는 fmin BND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골든 서치 황금 분할 탐색법을 써가지고 찾아가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fmin con 같은 경우에 이제 fmin 서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약 조건이 있을 텐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린 것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번 매트랩 내장 함수니까 거기에 헬프 펑션 혹은 구글에 검색을 하셔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익히신 다음에 좀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쪽에 숙제로 프로젝트에다가 내드렸으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fmin bnd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음과 같은 fx가 2 sin x 그 다음에 2분의 1 x 제곱이 있을 경우에요. 최소 값을 찾는 거를 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제 맥시마이즈 하기 때문에 이제 부호가 이제 미니멈이랑 다르게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셔야지 맥시멈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붙여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펑션 핸들을 써가지고 다음과 같이 정의를 그냥 했습니다. fmin bnd에다가 했는데요. 기존에 만약에 fx를 그냥 넣으시게 되면은 뭐 자동으로 이니셜 포인트만 주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찾아 들어가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게 아니고 0, 4 로어 바운더리랑 어퍼 바운더리를 0하고 4를 주겠습니다. 이 말은 뭐죠? x가 나는 0보다 컸으면 좋겠다. 나는 x가 4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게 뭐죠? inequality constraint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어 바운더리, 어퍼 바운더리라는 constraint 이렇게 0, 4라고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다변수인 경우에는 두 가지 변수의 로어 바운더리랑 어퍼 바운더리가 따로따로 설정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벡터 형태로 넣어주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단변수니까 간단하게 스칼라로 0, 4 이렇게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살짝 값을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fx를 갖다가 이렇게 펑션 핸들로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fmin bnd를 해주시고 0에서 4까지 해주시면은 1.4275라는 위치에서 미니멈 1.7757을 갖게 되겠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죠? 미니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맥시멈은 부호 바꿔주셔야 되죠. 그래서 1.7757이 맥시멈 포인트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좀 옵션을 더 추가를 하겠다, 톨러런스를 조금 더 어큐러시가 있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조금 더 어큐러시가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가 아니니까 좀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2차원 경우에는 어떻게 미니마이제이션 수행을 해야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컨 오더 폴리노미얼 이퀘이션이 존재를 할 때 보시는 것처럼 x는 마이너스 2랑 0 사이, x2는 0하고 3 사이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먼저 기회가 돼서 그릴 수 있으시면 그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시면 컨투어 플러스를 다음과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컨투어 플러스 그려보시면 어때요? 1, 2, 3, 4, 5, 6, 7, 8이라는 등고선을 갖다 구했을 수도 있고요. 너무나도 쉽게 x2가 1.5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등고선을 봐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등고선 말고 이런 메시 플러스를 통해서 보시면 눈으로도 너무나도 확연하게 이 위치에서 최소값을 갖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려보셔야겠죠? 라인 스페이스라는 명령을 써서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를 40등분으로 쪼갰고요. 0에서 3 사이를 40등분으로 쪼갰습니다. 메시 그리드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거를 2차원의 조합으로 가질 수 있는 거를 얻으신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함수식을 갖다가 z에다 넣어주셔서 z값을 다 구했네요. 그리고선 컨투어 플롯과 surface c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xy치를 넣어가지고 다음과 같은 함수를 그릴 수 있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드리는 프로젝트에서 x1, x2, x3 세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얘들이 그냥 최적화를 수행을 하시면 안 되고요. 각각의 변수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미니마이제이션 될지 안 될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 그림, 이 모양으로는 최적화가 이 구간에서 안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수행을 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하시면 뭐죠? 저희가 말했지만은 인피니트하게 그냥 발산을 하는 경우들이 발산을 해서 특정하게 최적화를 찾을 수가 없는 도메인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주시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역시나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그림으로 당연히 그렸기 때문에 아 저런 모양으로는 이제 최적화가 되겠구나 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컨스트레인은 안 걸겠습니다. 그래서 안 걸기 때문에 먼저 이 함수에서 초기는 x는 마이너스 0.5, y는 0.5. 여기서 x랑 y는 x1과 x2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x라는 거에다가 x가 뭐죠? 이건 벡터를 받아온 거죠. 그래서 첫 번째 x1, x2를 갖다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고요. fmin 서치했는데 어떻게 냈죠? 초기 값이 초기 값 하나밖에 못 넣었는데 저희는 벡터죠. 그렇기 때문에 벡터를 갖다가 x를 통째로 마이너스 0.5 플러스 0.5를 갖다 이렇게 벡터로 형태로 넣어주셔서 찾으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1과 1.5에서 최소값 0.75를 갖는다 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줬는데요. 이 fmin 서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를 못 찾아주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발산을 해서 밑으로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가면은 개를 찾다 보니까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컨스트레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거를 fmin 서치가 아니라 fmin con을 써가지고 펑션을 하는데 초기 값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들어가겠죠. 이게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가르쳐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매트랩 홈페이지 같은 데 가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적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짧긴 했지만은 이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모든 형태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근데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면 조금 섭섭하실 것 같아서 조금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사실 만약에 그냥 이렇게 쉽게 최적화를 한다고 하면은 재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이고 아씨 왜 작동을 안 하죠 잘? 예,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런 어떤 변수가 오브젝티브한 펑션이 존재를 한다고 하면은 다변수일 수도 있고요. x에 n으로 갖다 표현이 될 수 있긴 한데요.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어떻게 하죠? 저희가 미니마이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미니마이즈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잠깐 생각을 해보면 뭐죠? 예, 미분을 했을 때 그레디언트를 취했을 때 0이 되는 데를 찾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0이 되는 데를 찾겠다라는 건데 나는 근데 성격이 좋지 않아서 constraint가 필요하답니다. 근데 그 constraint이 아까 어땠었죠? 예, 나는 다른 형태, 물론 inequality condition도 존재하긴 하겠지만은 equality constraint, 나는 다른 이런 함수가 0이라는 걸 만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우리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 우리가 심플 메소드 같은 걸 슬랙 베리어블 같은 걸 써가지고도 뭐 이렇게 교차점이 어떤다 저쩐다 이런 걸 했었는데 근데 그게 조금 교점을 찾는 거에는 알고리즘적으로 좋지만 수학적으로 뭔가 드라이브 하기에는 뭔가 문제를 풀기에는 나는 저런 방법은 심플하지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요, 예, 저희가 미니마이즈 하자라는 것은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0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제약 조건을 이렇게 걸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constraint에 의해서 0인 건 그대로인데요. 다른 게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예, 저 함수의 변화에 의해서도 저는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의 변화에 의해서도 이걸 만족한다고 치면은 뭐죠? 얘는 미니마이즈가 되는 거죠.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된다. gx 이퀄 0? 이거 뭐예요? 예, 근을 찾아가겠다 라는 뜻으로도 생각을 하셔도 되잖아요. 예, 그 말은 즉슨 예, 저희가 나는 얘가 0이 되는 그런 점을 찾아가겠다 라는 거랑 동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조금 어려운 제 느낌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솔루션을 갖다 이렇게 찾아 들어간다고 할 때 뭐였었죠? 여기서 일로 가는 건 뭐였었죠? 예, 바로 그레디언트를 취했던 겁니다. 근데 이 그레디언트를 취함에 있어서 뭐가 있냐면은 예, 그 변화량이 보겠습니다. 이 gx는 항상 0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즉, 뭐한다? 얘가 x랑 y가 변했을 때 이 값이 변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x랑 y가 변했을 때. 근데 만약에 x랑 y가 변했을 때 이 g가 만약에 변화가 발생을 한다 라고 하면은 얘 값 변하겠죠. 더 이상 0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0을 만족을 해야 되거나, 혹은 변했는데 얘가 변하는 데 있어서 얘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변해도 상관은 없는데 얘 서로 뭐하냐? 방향이 특정 방향으로 직교해가지고 만나지 않은 경우에는 예, 구태여 얘가 0이 아니더라도 방향이 서로 수직이어서 변하는 방향이 이 gx가 0인 거를 이렇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랑 얘는 그레디언트는 이쪽인데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서로 수직이어서 델 2가 변화가 발생을 할 때 얘랑 서로 수직이다. 우리 수직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죠? 내적을 하면 0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예, 반대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두 개를 갖다가 더했을 때 람다의 변수 비율이 되면은 뭐 0이 된다 라는 표현을, 죄송합니다. 이거 내적이 0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방향과 서로 일치한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아이고 예,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그런 겁니다. 얘가 0이어서 이거에 아예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얘가 혹시 0이 아니더라도 예, 그거에 적절한 비율로 했을 때 합쳐서 0이 될 수가 있으면은 예,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렇다면 얘를 갖다가 만족을 하고 있는 뭔가 예,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런 만족하는 관계를 갖다 다시 정의를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x라는 변수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되겠고요. 여기 새로운 람다라는 애가 탄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함수가 표현이 되겠고, 얘를 갖다가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관계식을 갖는데요. 이게 바로 예, 이 람다라고 하는 애를 바로 저희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컨스트레인을 갖다가 이 전체 오브젝티브에다가 합쳐서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뭐 한다? 예, 바로 미니마이제이션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누구에 대한 함수죠? x랑 y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 변수인 람다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gx는 0이다라는 조건을 가져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죠. x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게 되시면은 다음에 컨스텐트를 주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동시에 만족을 하는 것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거를 만족을 해야 되는 조건이 필요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미니마이제이션을 동시에 만족하는 다변수에 대해서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지금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가 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한데요. 그냥 그게 추가된 다변수 멀티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멀티 베리어블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컴퓨터적으로 하는 것 말고도 혹시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x 플러스 y라는 함수를 갖다가 미니마이제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subject to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나는 1이었으면 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르게 해석을 하시면은 1차원이라는 점에서 x 플러스 y라는 데가 미니마이제이션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거 함수적으로 마이너스 x 플러스 c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기 때문에 우리가 심플렉스 메소드를 쓰면 2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x랑 y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는 점이 미니멈을 갖는 위치가 아닐까 싶고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미니마이제이션 수행을 하냐면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y에다가
더하기 람다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뭐 0이다라는 게 아니라 미니마이제이션 수행을 하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를 미니마이제이션 수행을 한다는 소리는 뭐였죠?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게 되면은 x 미분하시 1 남고 얘는 상수고 여기 2x 람다 남았고 얘가 0이 돼주셔야 되겠고요. 람다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은 당연한 거겠지만 죄송합니다. y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주셔야 되죠. 두 개의 변수니까 똑같이 1 플러스 2y 람다가 남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람다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총 세 가지 식이 나오겠습니다. 뭐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 두 식 보니까 뭐예요? x랑 y는 서로 같다라는 관계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넣어주시게 되면은 뭐 2의 x제곱은 1이 되겠고 여기서 해당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나오겠고 그거에 상보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 나오겠죠. 근데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x 플러스 y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경우는 둘 다 음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값을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풀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도 풀 수도 있어서요. 물론 이제 아날리틱하게 두 개가 나와가지고 이제 민맥스를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그 외에도 이거는 사실 이제 최적화라는 과목을 좀 들으시면은 배우는 조금 어드밴스드 방법이 되겠고요. 뭐 손으로도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였었죠?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써가지고 얘를 뭐 다변수 그레디언트 써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찾아가셔도 됩니다. 그때 해당하는 람다랑 x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동시에 되면서 이제 되는 거니까요. 아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렸던 이유는 아마 저희 학과 특성상 최적화라는 과목이 없어서 이것을 여기서 안 들으시면 나중에 갑자기 전공 과목에 가서 뿅 튀어나오게 되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한 거니까요. 조금 한번 구글에 검색을 하셔서 라그랑잔 멀티플라이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조금 요약이 되게 잘 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활용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강의가 짧긴 한데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마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조금 더 강의를 짧게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